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리스프랑 인대 손상의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리스프랑 인대라는 거는 발의 구조상 머릿돌인 이중족골을 유지하는 인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은 저희의 체중을 받치기 위해서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아치 구조는 머릿돌이 흔들리지 않게 잘 박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이러한 머릿돌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이중족골이고, 이러한 이중족골을 위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게 리스프랑 인대입니다. 이러한 리스프랑 인대는 발을 이런 식으로 접질리거나 이러한 깊숙이 파여진 홈에 발이 빠지거나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 다칠 수 있고요. 리스프랑 인대가 다치게 되면 이런 발등의 내측 부위에 통증이 있고 발바닥 쪽에 멍이 들죠. 이러한 리스프랑 인대가 다치면 거의 모든 의사들, 저를 포함해서 다 수술을 권합니다. 이유는 리스프랑 인대가 다치자마자 수술을 하게 되면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다친 후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을 굳히는 초기 수술보다 더 큰 수술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치자마자 하는 수술이 가장 작은 수술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들이 대부분 수술을 권유하죠. 하지만 환자들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관절이 2mm 이하로 벌어진 경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 중족골이 제자리에 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족골이 잘 박혀 있으면 관절이 벌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리스프랑 인대가 다치면서 이 중족골이 흔들리게 되면 관절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2mm 이상으로 벌어져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리스프랑 인대가 잘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절이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안정해요.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데 2mm 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리스프랑 인대가 잘 붙으면 관절이 안정적으로 있어서 아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 관절이 2mm 이하로 벌어져 있으면 오케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2mm 이하로 벌어져 있어도 리스프랑 인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더 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환자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돼서 그래도 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겠다 하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를 말씀을 드리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성공적으로 해결이 된 사례이긴 한데요. 환자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요. 아이와 놀아주다가 놀이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이 푹 빠지면서 발이 다쳤는데, 그 다음에 발등에 통증과 붓기가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리스프랑 인대 손상을 진단받아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근데 환자는 계속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셨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환자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하니까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조건, 관절이 2mm 미만으로 벌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을 때는 안 다친 쪽하고 다친 쪽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 친 부위가 리스프랑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프랑 인대가 연결해주는, 안정적으로 해주는 관절입니다. 이게 이 중족골이고 얘가 주변에 있는 뼈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안 다친 쪽에 비해서 안 다친 쪽은 딱 다물어져 있는데 다친 쪽은 확실히 벌어져 있죠. 약 1.5mm 정도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 다친 쪽에 비해서 다친 쪽이 1.5mm, 2mm 미만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내가 이게 실패할 경우에 관절을 유압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그래도 나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환자분한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리스프랑 인대의 비수술적인 치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리스프랑 인대 볼 때는 비수술적인 치료의 목표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환자분도 알아야 되는데 2mm 이상 벌어지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대가 형성이 될 동안 2mm가 벌어지지 않도록 체중 부하를 안 하고 철저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드리면, 리스프랑 인대라는 거는 저희가 6주간 잘 보호를 하면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재생되는 기간 동안 관절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번 벌어진 관절을 좁히는 거는 수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mm 이상 벌어지면 무조건 불안정하니까 이건 수술로 줄여야 되고,
인대가 재생이 될 동안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이게 2mm 이상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대가 딱 재생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첫 6주는 통기부스랑 목발을 해요. 아예 안 디딥니다. 체중을 디디면 더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디디는 거죠. 그리고 매주 엑스레이랑 뭐 필요하면 CT나 이런 걸 찍어서 관절이 더 벌어지는지를 봅니다. 이유는 만약에 벌어지면 빨리 수술하게 되면 저희가 인대 재건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주 체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를 보냐면 제가 이거는 환자의 사진인데 1.5mm 정도 벌어진 거고 이거는 다른 환자의 사진입니다. 한 5mm 정도 벌어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해서 이 부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벌어지면 수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확인을 했죠. 이렇게 해서 6주간 통기부스랑 목발을 하면서 이게 벌어지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6주는 발목 보호대를 해서 발목이 꺾이지 않게 하면서 깔창을 합니다. 체중이 받치게 되면 이게 아치 구조가 결국에는 이 리스프랑 인대가 뭐냐면 발의 아치 구조를 유지하는 이중족골, 주춧돌 역할하는 이중족골을 잘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중이 눌리면 눌릴수록 그 이중족골은 튀어 올라오는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얘가 체중을 받아도 체중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가해도 그 체중이 아래쪽에서 받쳐지게 되면 이 중족골이 튀어 올라오는 힘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호대를 하면서 체중을 할 때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치 받침 깔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재활을 해요. 처음에는 먼저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계속 짚었기 때문에 걷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걷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발목 움직임을 회복시키면서 발목 근력 강화를 합니다. 요게 보통 한 3, 4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해요. 뭐 필라테스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걸 2, 3주에서 총 6주간, 그러니까 후반 6주 보호대와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재활 운동을 6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3개월이 되잖아요. 보통 환자분은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하고요. 6개월째에는 운동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의 비술적인 치료의 경과 및 결과를 보면 다행히 다친 직후, 다치고 3주차, 다치고 6개월째 이 리스프랑 인대가 연결해주는 관절의 간격을 보면 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5mm만 벌어진 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일단 비술적인 치료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성실히 치료를 받았고요.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관절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환자는 증상이 좀 불편하니까 디디고 차고 나갈 때 발등에 미미한 통증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5개월째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고 6개월째 저한테 외래에 왔을 때에는 이제 나는 다치기 전에 받았던 모든 운동을 다 한다고 했어요.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좋아지는 게 서서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좋아지다가 계단 형식으로 좋아집니다. 확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과가 일정 시점에서 갑자기 확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비술적인 치료를 받는 도중에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가 서서히 좋아지지 않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제 6개월째 저한테 왔죠.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일단 발에 붓기가 없고 모양이 괜찮죠. 발등에도 전혀 통증이 없었고요. 저는 이제 이 환자한테 조각 검사를 했죠. 엑스레이 찍어서 아까 관절이 벌어지지 않는 걸 확인을 하면서 조각 검사를 했습니다. 조각 검사의 결과를 보면 발의 아치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만약에 리스프랑 인대가 손상이 돼서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발의 아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걸으면 그 체중을 받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발의 아치가 잘 유지가 되고 발이 안정적으로 딱 구조가 잡히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 밟히고 발의 앞꿈치가 밟히면서 차고 나가는 게 양쪽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발이 불안정해서 통증이 있으면 이렇게 발 앞쪽에 차고 나가는 압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환자는 굉장히 잘 회복이 됐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각검사에서 아치가 보인다는 것은 리스프랑 인대가 걸을 때 가해지는 체중을 이기고 발의 아치 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는 다치기 전 운동 능력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치료에는 만족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프랑 인대 손상은 리스프랑 관절이 2mm 이하로 벌어진 상태에서 이 치료가 실패할 경우 더 큰 관절을 유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고요. 비수술적인 치료의 과정은 첫 6주는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후반 6주는 보호대하고 깔창하고 재활을 합니다.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의 경과는 대부분 3개월째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고 6개월째 운동에 복귀를 하는데 서서히 회복이 되면 환자도 불안하지 않고 좋겠지만 대부분 계단식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수적인 치료의 마무리일 때는 조각검사가 환자의 상태 파악에 유용합니다. 리스프랑 인대는 흔한 손상은 아니지만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손상이고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 환자처럼 비수술적인 치료의 적용이 가능한 손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과 지식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작했고요. 네이버 족부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